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2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들 하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요거는 휴방을 할 때도 분석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때도 업로드를 따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후 경기 KBL 2개, 더블 KBL 하나, 총 3가지 경기 빠르게 멘트 드리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부산 KCC와 고양 손호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손호. 자, 홈팀 이제 KCC가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7연승까지 흐름을 조금 타다가 최근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죠. 몇 연패죠? 그래서 7연승 이후에 바로 지금 6연패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지난 가스전에서 뭐 최준용이라든지 뭐 허훈, 허웅, 송교창까지 빅보가 전부 다 결장을 가져갔고요. 용병마저도 한 명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이런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점에 대한 비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득점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패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73.8득점, 실점이 85.8실점까지 내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2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찍히는 팀이 부산 KCC, 그 다음에 이제 삼성까지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죠, 사실. 그래서 이번 시즌 사실 KCC가 강점이 뭐였냐면은 허웅과 쇼농이 가져가는 2대1 게임을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뭐 허웅이라든지 최준용, 송교창까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공격 코트에서의 되게 유기적인 움직임, 실점이 많아도 그걸 화력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런 화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사라진 모습이죠. 어. 러진스9879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는 해요. 오늘 허웅이라든지 아니면 송교창이가 그 팀 훈련에는 합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훈도 이제 그 부산 안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체크하기로는 부산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종아리 쪽 이슈가 있죠. 체크들 해보시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소노입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빅보가 전부 다 출전이 가능해요. 뭐 이재도라든지 이정현, 캔바오, 나이트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강지훈이도 이제 스트레치형 빅맨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소노의 주요 전술은 뭐냐면은 사실 스크린 많이 타주면서 오프볼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외곽에서의 기회를 정말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인사이드에서 가져가는 야투 시도보다 외곽에서 가져가는 야투 시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근데 사실 소노가 3점이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터져주는 구간은 아닌데
안녕.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의 컨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수비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이걸 좀 오픈해 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손호가 오늘 아무리 못해도 3점 성공률이 제가 볼 땐 30% 이상, 조금 잘 터지면 30% 중반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되게 높은 편인 팀들이고 빠른 템포의 템포 푸시, 야투율이 약간 동반이 되어주는 느낌의 경기 정도 봐주고 싶고요. 소노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노의 프렌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사실 KCC가 6연패 장주를 끊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노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다음 경기 가스공사 LG 볼게요. 가스 LG. 자, 이 매치업은 사실 LG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스가 이번 시즌 지금까지 30경기를 가져가면서 10승, LG가 최근까지 22승을 추가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승차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이 갭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LG는 지난 이제 소노전이었죠? 소노전에 이제 타마요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경기를 87대 74로 잡고 왔어요. 13점 차이였죠. 그래서 정인도기가 그때 당시에 19득점. 그 다음에 이제 양홍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준석, 유기상까지 15득점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평균 50% 이상의 야투율까지 고른 득점도 나와줬었고요. 퍼센테이지도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적인 슛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볼이 원래는 최근 이 LG가 아쉬웠던 점이 볼이 잘 안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보니까 타마요가 없는 상황에서 훨씬 더 볼이 잘 돌았어요. 볼이 잘 돌고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도 터져주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가스도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비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간에다가 컨택 능력까지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LG가 고점으로 향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득점이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홈팀은 가스입니다. 직전 KCC 만나서 89대 75 경기를 잡고 왔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보트라이트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28득점을 가져가면서 3점 4방에다가 자유투 12방 12개 그래서 사실 가스가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수비가 좋은 LG를 만났을 때도 3점이 터져줄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3점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마레이를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점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마레이를 끌고 나올 수 있고요. 그 공간으로 나머지 윙 자원들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사실 LG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수비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팀이지만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률이 증가한다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경기 자체가 업템포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가스와 LG에 대한 야투 기대값이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LG가 똥줄 승리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하는데
탑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방적인 경기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거 LG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LG 승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다음 경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우리. 이소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신한은행이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7연패입니다, 최근에. 7연패예요. 근데 사실 신한은행이 6연패 기간 동안에는 되게 접전 경기는 잘 만들어냈었어요. 크러쉬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원포지션 안에 투포지션 안쪽에 경기를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직전 7연패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썬과의 매치업이었죠. 그때 당시에 61대 74를 기록하면서 13점 차 대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사실 뭐 김지영이라든지 이두나라든지 지금 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루이라든지 최이샘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의 컨디션도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앞선에서는 신지현이라든지 신이슬이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책으로 포지션을 마무리하는 빈도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수비 코트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고 컨택률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득점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 실점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 신한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강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강점이 뭐죠? 수비가 정말 좋아요.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58.71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특히나 이제 2점 라인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수비 범위도 넓고 적절한 타이밍에 뭐 더블팀에 들어간다든지 2점 시도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은 팀이 우리은행이거든요. 이거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이샘이라든지 홍유순이라든지 루이라든지 빅이나 윙 자원들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픽앤롤을 주로 사용하는 팀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은행 상대로 상성이 좀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성 이점을 저는 우리 쪽이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은행에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외곽에서의 야투가 점점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직전 썸 전에서도 3점을 24개 던져서 9개 메이드 37.5%의 확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도 이민지가 그때 당시에 몇 개가 들어갔었죠, 3점이? 9개였나?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 경기도 이민지가 외곽을 터뜨려주면서 캐리하고 왔었던 경기. 강계리부터 이민지, 김단비까지 앞선에서의 슛감이 명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은행이 순수 야투가 터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신한은행의 이 백코트 라인에서의 수비 에너지 레벨을 봤을 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신한은행의 득점 기대값이 워낙에 낮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은행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우리은행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 유튜브 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금 있다가 NBA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